자, 그러면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집안 동물을 어떻게 전국에 알리던 일을 해왔는가 하는 이야기에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메이저 데뷔한 것은 2007년 코끼리 사쿠라로 일본하고 한국에서 거의 동시에 데뷔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데뷔 전에 아무 일 안 했는가 하면 아닙니다. 그 세 가지 그림책을 소속 출간해서 지방에 있는 예를 들어 오키나와의 두공, 야마구치 현의 상괴이, 도요가의 환세, 이러한 동물들을 잘 알려지지 않았던, 거의 몰랐죠. 일본 사람들이 이런 동물이 오키나와에 누고 있는 것도 몰랐고, 환세 복원 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거의 사람들이 몰랐던 거죠. 그걸 그림책으로 제가 일본에 전국에 알리는 그런 데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곤라는 샘물 여러분은 아십니까? 그 바다에 사는 동물인데, 이런 동물을 그 해우류라고 합니다. 바다의 소라는 뜻입니다. 그 일본의 오키나와에만 살고 있는데, 일본은 실은 오스트레일리아에도 필리핀에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따뜻한 바다에 사는 이 동물이 세상에서 가장 북쪽에 사는 집단이 오키나와에 있다 해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거의 누공은 사라지고 멸종한 거라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 약 20년 전에 이 누공이 멸종하지 않고 살아남고 있다라는 발견이 있어서 그 누공에 대해서 주목을 받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사진은 토바 수족관의 누공입니다. 이것은 필리핀의 대통령이 일본을 진성 방문했을 때 대통령이 선물로 기증한 누공입니다. 필리핀의 누공인데, 토바 수족관이라는 그 수족관에서 사육을 하고 있는데, 처음 이 대통령부터 받은 이 누공을 잘 키워야 된다 해서 이 동물의 주식이 고모리말인데 먹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해서 주식인 고모리말을 토바 수족관 가까이 바다에서 찾아서 주었습니다. 그런데 영양가를 조사해 보니까 영양가가 안 좋아요. 그래서 일본 각지에서 고모리말, 더 좋은 고모리말을 찾았는데 그것도 잘 안 돼 가지고 결국 필리핀에서 이 동물이 원래 살고 있었던 필리핀에서 고모리말을 수집해서, 그래서 이걸 비행기로 보내는 일을 하고 있었지만 역시 영양가가 안 좋은 것 같다 해서 이번에는 준돈든지 그러한 거기까지 그 손을 버티고 고모리말, 영양가가 높은 좋은 고모리말을 잡는 그러한 프로젝트가 움직입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하는 사이에 한국의 남해바다 고모리말이 영양가가 가장 좋고, 그래서 일본에 수입하기도 좋다 해서 이 한국의 앞바다 남해바다 고모리말 가지고 이 누공이 세계 사유 신기록을 갱신 중입니다. 자, 누공 이야기에 다시 그림책에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차별받고 사는 교포들의 그 대변자로 병강운동하는 사람들의 신문에 글을 연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의 글을 담당하고 있었던 그 신문 기자님이 일본 자위대가 누공을 발견했는 거 아니냐라는 소문을 듣고, 근데 그 소문이 퍼져나가며 여기다가 기지를 만드는, 그러한 그 군사기지를 만드는 계획이 제기됩니다. 후텐마라는 기지가 있거든요.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오키나와의 북쪽은 장글이고 숲이고 군대 연습장입니다.
사람들이 잘 많이 사는 곳은 여기입니다. 공항도 여기도 있거든요. 근데普天間의 공항이라는 것은 군대하고 민간의 공동 비행장입니다. 2호마다 사람들이 초등학교 애들도 있는 여기에다가 군사기가 날아오면 2호마다 해서 이걸 여기로 이사시키자, 이전하자 했는데, 이 이전하자고 해놓고의 해안에서 듀공이 발견된 곳입니다. 그렇다고 듀공이 있다 하는 걸 증명하지 않으면 듀공 같은 거 없다 해서 정부가 거짓말하면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의 담당 신문 기자가 뭐 10번 이상 20번 갔는가, 하여간 오키나와에 자주 다녀서 끝내 듀공의 사진 찍기에 성공합니다. 듀공이 진짜 살아있다 하는 걸 그 기자가 사진 찍고 증명했던 거죠. 그래서 그 기자가 김선생은 아동문화 작가죠. 동화 쓰는 거죠. 오키나와에 듀공이 있다 하는 걸 일본 분들에게 널리 알리는 그러한 그림책을 써달라고 부탁을 받는 겁니다. 이거 오키나와 미군 기지 예전지의 듀공, 이거 가지고 어떻게 그림책 쓰나 많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지금 기지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사진이 있습니다. 지금 2단계까지 매립이 되었습니다. 20년 전에는 공사가 시작을 안 했는데 아베 천디 시대가 돼가지고 건설을 간행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건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이걸 존재하며 바다는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듀공의 시체가 뜨거나 하는 것이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오키나와에 듀공이 있다 하는 걸 20년 전에는 아무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자, 예민한 소재다, 그림책 써달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이 아카데미 강의 첫 단계에서 소재하고 전개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미리 작가 활동하고 계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만한 이야기가 아니지만 다시 한번 보습하는 의미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제설 소재자 합시다. 제설 소재. 어떻게 전개한다 하는 것은 어떻게 요리한다 하는 거죠. 생채에서 그냥 난 것을 먹으면 사라드가 돼가지고 구워서 먹는다라는 요리법을 쓴다면 채소구이가 되고, 끓여서 스프를 만든다면 채소 스프가 될 겁니다. 자, 이 듀공의 이야기를 어떻게 요리할 것인가 할 때 나는 누구나 다가 먹을 수 있는 요리이야 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오키나와 사람들이 다 100% 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20년 전에는 절반 정도 건설해도 되겠다, 건설 기지가 있으면 경제적으로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키나와 사람도, 오키나와 아닌 그 일본의 다른 군민들도 납득하고, 그러니까 기지 건설하면 안 된다라는 다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를 제가 발굴해야 한다 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그렇게 하다가 우연하게 이런 전설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거 오키나와에 전해지는 전설인데, 그물에 인어가 걸렸다. 인어 고기 먹으면 몇백 년이나 산다는 그런 전설이 있어서 못자 하니까, 나를 먹지 마세요, 죽이지 마세요, 날 살려주면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니까 해서 나 주는 거죠. 풀어주는 거죠. 그러면 그 인어가 이렇게 말합니다. 며칠 있다가 해일, 쓰나미가 온다, 빨리 피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이 인어의 말을 믿은 사람은 산으로 올라가고 피하고 생명 목숨이 살아남았지만, 그걸 안 믿은 사람들은 쓰나미 때문에 많이 죽었다 하는 전설입니다. 실제 1771년에 오키나와에서 큰 지진이 있어서 해일 쓰나미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참자 동화를 만들면 어떠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옛약이면 다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이거 문건으로 남아 있는 그러한 전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동네에 그러한 도서관든지 그런 데에서 찾아도 자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써달라 하는 기자님 통해서 오키나와 국제대학 교수님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키나와 교수님도 열심히 찾았었지만 오키나와의 도서관에 귀한 자료가 있었던 거죠. 어떤 자료인가 하면 그 옛날에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과거에 어떤 오키나와의 전설이 있었는가 옛약이 있었는가 하는 거 녹음기 가지고 수집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 속에 이 듀공의 해일, 이 쓰나미의 이 전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교수님의 지도 받아서 대학생들이 그걸 문자로 다 해주고 그래서 저한테 보내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듀공의 눈물을 라는 이 책을 출간하게 됩니다. 데뷔도 안 했는데 왜 이러한 책을 낼 수 있는가 하면 병화운동 하는 사람들이 2천부 찍어주면 이걸 다 자기들이 팔겠다, 판매하겠다, 책임적으로. 지방의 작은 출판사 사장님한테 부탁을 하니까 알았다고. 그러면 2천부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해서 페이하자. 이런 식으로 제작비를 페이하자. 이런 식으로 2천부 찍게 됩니다. 다 팔렸죠. 자, 그러면 어떤 이야기인가 궁금하죠? 이야기하겠습니다. 오키나와의 바다에 자한다는 남자 아기 듀공이 있었습니다. 개그쟁이에요. 그래서 올가미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 하는 어머니 말도 안 들어서 자유로이 헤엄치니까 올가미에 걸리고 그물에 잡힙니다. 엄마 살려줘 이렇게 말해도 안 되죠. 이제 죽을 뻔 했을 때 거기 장로인 어르신이 오셔가지고 젊은이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듀공은 신이 보내준 사자다. 병화령 오키나와의 그걸 지키자면 듀공을 함부로 죽이면 안 된다. 먹는 건 같은 거 택도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젊은이는 가난한 마을을 지키자면 듀공을 잡아서 이거 팔아야 되겠다 하는데 이건 안 맞는데 어르신 말 듣고 젊은이는 단용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아기 듀공은 해방되는 거죠. 그런데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여기 있으면 위험하다고. 이따가 쓰나미 해일이 온다. 자, 도망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아기 듀공은 할아버지가 자기를 살려주는 거니까 은혜를 갚아야 한다 해서 올가미가 있는 장소를 이번에는 무릅쓰고 젊은이들이 잡작하는 것을 이겨내고 할아버지한테 다가갑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빨리 도망가 이렇게 말해도 듀공은 인어가 아니기 때문에 말 못하는 거죠. 인간 말을.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거죠. 이 눈물 보고 이 어르신이 아이고 신의 사자가 울고 있다는 것은 뭔가 이상한 일이 생긴다. 큰일 난다. 해서 마을 사람들은 산으로 피하게 시킵니다. 그랬더니 쓰나미가 오고 올가미도 나쁜 젊은이도 다 없어졌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평화로운 오키나와가 다시 되돌아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전국에 잘 알려지고 오키나와에 듀공이 있었다. 이러한 것이 일본 사람들이 아는 계기가 됩니다. 중앙의 큰 도쿄의 출판사가 이걸 다시 그림 작가를 바꾸고 그래서 문장도 또 다듬어서 새롭게 책을 냅시다 이런 제기를 해 주었는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 기획은 무산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책이 나와서 한실은 노이더니 이번에는 야마구치 현의 원전 건설에서 원전 건설 반대하는 사람들부터 전화가 오는 겁니다. 김 선생, 미군 기지를 반대하는 누공이 그림체 잘 봤습니다. 너무 멋집니다. 우리도 상해이 가지고 그림체 써주세요 해서 위례가 오는 겁니다. 이것은 1982년에 계획이 발표되고 실제 건설가 시작된 것은 20년 이상 지난 2008년에 건설을 시작하는데, 이 원전 건설에 의해 기적의 바다라고 불리우는 아름다운 바다가 매립된다라는 사실을 많은 일본 사람들이 몰랐죠. 자, 이 상게이라는 동물에 대해서 약간 설명하겠습니다. 이건 세상에서 가장 작은 고래입니다. 돌고래하고 고래가 어떻게 다른가 하면, 고래에는 두 종류 있습니다. 수염 고래라는 거하고 이빨 고래라고 두 종류 있는데, 이빨 고래 중에서 3m, 4m 몽키가 또 작은 것들을 소위 말하는 돌고래라고 합니다. 때문에 이 친구는 돌고래라도 해도 되고 고래라고 해도 됩니다. 영어로 돌고래를 돌핀이라고 하는데, 돌핀은 뿌리가 있습니다. 뿌리가 있는 것 돌핀, 뿌리가 없는 이런 것을 퍼퍼스라고 하는데, 이 친구는 퍼퍼스, 그래서 둔지름이가 없어서 키르라고 하는 것이 등에 있습니다. 우리 남해 바다에도 토종 돌고래라고 해서 상갱이가 살고 있습니다. 자, 원전이 어디에 세워지는가 하면 이 야마구치현입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경산단도 진양군 이반선명 학원이 지금은 진양군이 없고요, 진주시이지만 이 부산하고 시모노세키를 왔다 갔다 하는 식민지식이 우리의 침략의 약탈의 그 대동맥이었던 칸불 연락선이 지나가는 이 부산하고 야마구치현인데, 이 야마구치현의 히로시마 쪽 여기에다가 남쪽에다가 원전을 만들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뭔가 일어났을 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섬하고 여기 다 큰 다리가 있어 도망갈 수 있는데, 이 이와이지마라는 이와이섬이라는 섬에 800년 정도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여기서 뭔가 폭발이 일어나면 반사능이 오는데 이 사람은 도망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어부들이 매주 월요일에 송란을 시민행제 한다든지 해서 원전을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현지에 가서 많은 이야기를 들으니까 여태까지 제가 몰랐던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것은 원전은 반사능도 무섭지만 바다 생태계가 부서지는 온베스가 더 무섭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원전은 자기의 열 때문에 자기가 녹아버립니다. 멜트다운이라고 하죠. 그래서 수증기로 타빈을 돌리고 발전하는데, 이 수증기는 반사능이 오염되고 있기 때문에 바깥에 내보내지 못합니다. 식혀가지고 다시 재이용합니다. 엄청 많은 량의 물이 필요하다 해서 원전은 원래 바닷가에서 만들죠. 그런데 이 원자로를 식히기 위해서 쓴 이 바닷물이 바깥에 내보냈을 때, 온배수로 나갔을 때 7도 이상 올라간 바닷물이 수온이 된다 하는 겁니다. 이 둘레는 7도나 올라갑니다. 이거 물고기의 사진인데, 물고기의 멍 옆에다가 추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추선. 이 추선은 마치나 온도계라 합니다. 전문가의 이야기 들으면 물고기들은 인간이 1도 온도가 올라갔다 하면 물고기들은 10도 올라갔던 정도에 민감하게, 온도에 민감하다 합니다. 우리는 항온 동물이기 때문에 늘 37도, 36.5도 이렇게 유지하지만, 이 친구들은 그 바닷물 온도에 따라서 체온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기가 알맞는 자기
차가운 바다를 좋아하는 물고기는 차가운 바다. 그래서 따뜻한 바닷물 좋아하는 물고기는 거기까지 이동해서 살지요. 그래서 그 온도를 아는 기간이 칠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7도나 올라가면 둘레 생태계, 먹이도 식물도 다 이상하게 돼버립니다. 이 온베스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과거에 한국의 원전에 관한 자료를 읽다가 전라남도였을까? 거기 전라북도였을까? 하여간 서해바다에 원전을 유치할 때 온베스로 따뜻한 물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양식을 잘 할 수 있다 해서 원전을 유치하는 그러한 문장이 나와서 놀랐는데, 온베스는 그렇게 양식에 이용할 만한 좋은 놈이 아닙니다. 나쁜 놈입니다. 자, 미군 기지도 예민하지만 이번에 원전 건설도 예민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많이 고민하다가 어떤 자료를 보고 돌고래와 힘을 합친 전통어법이 이 원전 건설 거기에 지방에서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걸 조사해서 알게 됩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 이야기를 들은 그 순간부터 제가 쓰는 그림책의 주인공은 어부야 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부들이 어업권을 원전 건설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나는 그 어부를 그만둡니다 해서 돈 받고 그만둔다 해서 어업권을 팔아버리면 원전은 뭐 얼른 세워버립니다. 반대운동 아무리 해도 어부들이 자기들이 어부를 그만둔다 하면 마침이죠. 그래서 어부들의 자존심을 하니까 어부들이 읽어서 좋아하는 그러한 그림책이야 한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자, 그림은 브라질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금도 진행하고 있다 합니다. 브라질에서 진행되고 있는 돌고래하고 힘을 합치는 어업입니다. 돌고래들이 물고기를 쫓아갑니다. 그러면 그물 가지는 사람들이 여기 기다리고 있어서 잡고 놓친 것들 돌고래가 먹는데, 이건 돌고래하고 인간이 힘을 합치고 있다 하는 것보다 오히려 돌고래들이 인간을 이용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제가 조사해서 알게 된 것은 상갱이 어법이라 하는 전통 어법이었습니다. 상갱이들이 까나리를 쫓아가면 이 물고기 까나리들이 밑으로 도망갑니다. 그러면 겨울철에 어업이 잘 안 되는 그 시기, 도미든지 농어든지 고급어들은 겨울이기 때문에 바닥에서 가만히 있는 겁니다. 원래 깊은 바다를 좋아하는 물고기들이죠. 근데 이 까나리가 어기 때문에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이 낚시가 된다 하는 거죠. 도미나 농어가 없는 시기에 이 잡히는 거니까 비싼 돈으로 팔리고 마을은 풍요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1808년에 어떤 사람이 시작하다가 120년간 계속된 그러한 역사가 있는 어법이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자료가 집안 도서관에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같은 원리로서 어법이 아비어법이라고 합니다. 이 아비라는 새가 러시아에서 날아오는데, 자, 이것이 까나리를 먹고 여기가 아비입니다. 그래서 아비입니다. 아비어법을 하고 있는 이 어부들입니다. 그래서 까나리가 밑으로 내려가면 그 도미나 농어가 이걸 먹어서 낚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 가지고 그림책을 썼습니다.
자, 그림책은 그 그림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가지고 이러한 전통어법이 일본에 있었다 하는 거 몰랐다 하는 소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도쿄에 있는 큰 출판사가 그 전통어법 이야기를 중심으로 그림책이 아니라 지식정보책을 써주세요 해서 귀족의 바다를 매립하지 마세요 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거 데뷔한 후에 썼는데, 이건 그 일본에서 우수한 환경도서에 주는 글벌 문고라는 상이 있습니다. 이걸 받아서 선전돼 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습니다. 여기서 얻은 경험, 이걸 살리면서 제가 쓴 게 돌고래라는 책입니다. 이것도 우수 출판 콘텐츠에 선정되었습니다. 아무튼 돌고래의 현장 가서 어부들부터 들은 이야기를 중심으로 썼고, 여기서 세계적인 돌고래 연구자들하고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서 얻은 지식으로 또 이 책이 한국에서 책이 나왔던 것입니다. 자, 마지막에 환세 예를 올리겠습니다. 저는 2000년에 토요카를 방문했습니다. 그건 첫 번째 책이 나와서 얼마 안 되는 시기였습니다. 거기서 환세 곤센카자라는 사타케라는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긴 선생 책을 쓰시는 사람이면 우리 환세책도 써주세요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환세책을 안 썼어요. 왜냐?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저희는 교포는 많이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평화운동든지 환경운동 하는 사람들하고 인연이 깊잖아요. 그래서 미군 기지 반대한다, 원전 반대한다라는 그 사람들부터 저의 신문 연재 지지자들이죠. 그런 사람들의 부탁이니까 나는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미군 기지나 원전을 반대하는 그러한 책은 도쿄의 유명한 출판사에서 많이 책 올리고 있는 사람들이 무서워해서 안 씁니다. 그래서 사타케 선생한테 말했어요. 사타케 선생, 환세 같은 도요가 시가 하고 있고 행정이 하고 있고 문화재청 같은 그러한 중앙에 있는 조직이 뒤쪽에 있는 거니까 도쿄의 큰 출판사한테 말해서 유명한 작가한테 부탁을 하면 얼른 써주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빙글빙글 그냥 웃고 듣기만 하고 있었죠. 그런데 누공의 책이 나온 후에 전화가 오는 겁니다. 김 선생, 우리 약속했던 환세 이야기 쓰셨습니까? 하니까 그러니까 뭐 도쿄에 있는 작가님한테 부탁을 하시면 되는데 해서 그냥 넘어갔죠. 다음에 또 다음 해에 상계인 책이 나가면 또 전화가 오는 겁니다. 김 선생, 우리의 부탁을 들으시고 환세책을 쓰셨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사타케 선생, 내 같은 별로 유명하지 않는 작가한테 부탁하지 말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 여러 번 작가를 만났고 했는데 토요카의 시골까지 와준 건 김 선생밖에 없었고, 실제 이야기 해보니까 샘물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신을 믿는다. 꼭 환세 이야기를 써주세요 하니까 알았습니다, 하겠습니다 해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도요카에 가고 환세를 보니까 환세라는 새의 특징은 울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환세는 울지 않고 뿌리 부대찌기로 다 이야기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사할 때도 뿌리 부대찌기 따따따따따 하고, 좋아합니다 당신을 결혼해주세요 라는 이 구에도 따따따따따 뿌리 부대찌기로 이야기를 합니다. 뿌리 부대찌기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한번 뿌리 부대찌기가 어떤 것인가 알아봅시다.
고쳤죠. 이렇게 해서 불이 부서지기는 이거 부부인데 그들에게 있어서 말입니다. 말. 그런데 불쌍하게도 뿌리가 잘린 환세가 있다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타케 선생님이 그 환세는 어디서 어떻게 보호되었습니까 하니까 도요가가 아닙니다. 후쿠이현입니다. 에치젠시입니다. 하니까 거기까지 갔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도서관에 가서 그 보호된 환세의 자료가 없냐 하니까 거기 사서 선생님이 한 2시간 정도 걸려서 가지고 귀한 자료를 쏙쏙 다 저한테 보여주었습니다. 다 보상해서 가져갔죠. 이거 다행히도 이 불이 잘린 환세를 이렇게 보호한 이 사람. 그래서 이번에 그걸 다 담당한 행정 사람들이 자비출판에서, 저는 자비출판에서 실패를 했는데 자비출판에서 자료를, 귀한 자료를 남겨주고 계속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뿌리 잘린 고장나는 환세가 아래 뿌리가 8cm, 윗뿌리 3cm, 여기다가 금이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배고파서 먹이를 먹자고 해서 올감이니까 토치라고 합니까? 그것을 탁 걸려가지고 뿌리가 잘린 거라고 추측되고 있습니다. 이 뿌리 잘린 환세를 바탕으로 저는 이번에는 실화를 썼습니다. 어떻게 요리할 것인가. 누공은 전설이고 그 상계인은 찬자동화를 썼는데 어떻게 이 이야기를 잘 전달하자면 무엇이 좋은가 했을 때 실화가 좋다 해서 나는 실화로 갔습니다. 이것이 2004년에 출간되고 2005년에 반사실전이 있어서 2007년에 세키가 탄생합니다. 일본은 1965년부터 환세 복원 사업을 해왔습니다. 40년 동안 꾸준히 노력한 결과 100마리 이상이 돼가지고 2005년에 반사를 하는데 40년 동안 열심히 해왔는데 아무도 환세에 대해서 주목을 안 했습니다. 중앙에 있는 어떤 작가가 환세 글을 써도 환세라는 새에 대해 관심을 안 보였는데 실제 반사를 하고 새끼가 태어나니까 신문에 일면에 다 환세 텔레비전도 환세 이렇게 돼가지고 조회책이 아주 주목되고 저는 환세 덕분으로 전국적으로 이름이 알리는 작가가 되었습니다. 진짜 환세는 저에게 있어서 길조입니다. 길조. 바로 그러한 도대라 할까 분위기 속에서 제가 논배쇼 대상을 수상받는 겁니다. 제가 데뷔 전까지 이러한 작업을, 이러한 활동을 안 하고 있었으면 아마 상도 못 받았던 거죠. 그러면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뿌리 잘린 환세가 날아왔습니다. 아, 뿌리 잘리고 있다. 빨리 보호해야 된다. 아니다. 둘세라는 것은 자연 그냥 두는 게 원칙이잖아 해서 이경일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이 새에 관찰을 부탁합니다. 실제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이 이 환세를 돌봤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신기한 일인데 이 보호한 사람들이 저와 동갑 사람이었습니다. 후에 그 사람들하고의 만남이 있었는데 저와 같은 나이 사람들이 환세를 이렇게 5학년 때 이렇게 돌봤다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도 안 된다. 왜냐? 먹이를 먹지 못하니까 점점 고장은 요요갑니다. 고장라는 이름은 일본 사람들은 환세를 고우노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순이든지 돌이든지 이 동물에다가 붙이죠. 짠라는 것은 여자한테 붙이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고짠라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도요가에서 사람이 옵니다. 마츠시마 씨라는 사유사, 유일한 사유사입니다. 일본에 하나밖에 없는 환세 사유사의 환세 사유시설에 유일한 사유사인 마츠시마 씨가 오고, 제가 이 환세를 돌봐주겠다고, 그래서 치료도 하고 언젠가 꼭 그 자연에 돌려줄 테니까 저한테 맡기라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안 된다. 고장하고 우리는 친구가 되었는데 왜 데려가나 해서 반대를 합니다. 아저씨를 믿으라. 너희들하고 약속하겠다. 꼭 약속을 지키겠다 해서 마츠시마 씨는 데려갑니다.
여러분은 멸종이라 하면 그 동물이 마지막 한 마리가 죽으면 멸종이라고 생각하지요? 아닙니다. 환새가 나머지 두 마리밖에 안 넣은 시점에서 고참 발견되었는데 그때 벌써 수컷이 없었습니다. 일본도 한국도 1971년에 수컷이 먼저 없어지고 더 이상 번식을 못한다 해서 그때가 멸종입니다. 벌써 멸종하고 있기 때문에 수컷이 외국에서 수컷을 가져왔습니다. 다다다다다 해서 사이좋게 되었죠. 이제 마츠시마 씨는 알이 태어나고 새끼가 탄생한다 이렇게 믿었는데 아이 제대로 다다다다 못합니다. 이 부리가 잘려있기 때문에 공기가 빠집니다. 이 말 때문인지 이 환새 수컷은 암컷을 이렇게 뒤쫓아서 이 생명 위험하다 해서 결혼을 이렇게 단념했습니다. 그런데 마츠시마 씨는 아이들하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환새를 자연에 돌려주겠다 하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수컷을 또 받아옵니다. 도쿄의 타마 동물공원이라는 거기에 있는 중국에서 온 수컷을 데려왔습니다. 타마는 원래 중국에서 왔을 때 벌써 날개가 부러지고 날지 못하는 환새였어요. 어느 날 고짱이 먹이를 먹고 있을 때 고짱 뿌리가 잘려있기 때문에 먹이 먹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다른 환새들이 자기 먹이를 먹고 가로챕니다. 이걸 쓰고 타마가 막아주었던 거죠. 다다다다 해서 고짱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다정한 수컷을 만나게 됩니다. 부부가 되었죠. 알을 낳자 하는데 타마가 날지 못하는 겁니다. 이제 날개가 부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츠시마 씨는 원래 둔지는 더 높은 데 올리는데 땅바닥에 둔지를 갈고 그래서 이렇게 나무판을 걸어주었던 겁니다. 날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 부부는 알을 낳습니다. 촌수가 155개 알을 낳는데 알나도 새끼는 탄생 안 했습니다. 어느새 24년간이란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24년 만에 단 한 마리 새끼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애들하고 약속해서 오랜 시간 걸린 후 드디어 마츠시마 씨는 약속을 지키는 날이 옵니다. 약속을 이행하는 날이 옵니다. 2005년 9월 5마리의 환새가 함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100마리, 200마리 되는 환새가 자유로이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이제 복원사업이 성공해서요. 그 속에, 그 200마리 속에 2마리는 이 뿌리 잘린 환새가 할머니의 손자들이 그 속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알려지게 되므로 가자님이 그렇게 시켰는지 모르지만 시자님이 강용하실 때마다 환새하고의 약속은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환새를 꼭 자연에 돌려줘야 됩니다. 라는 시자님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 계기가 되는 스토리는 저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세대 작가가 되는 노하우, 이걸 하나 정리해 보겠습니다. 쓰고 싶은 작품하고 쓸 수 있는 작품은 다르다 하는 거. 쉽게 말하면 할 수 있는 일하고 하고 싶은 일이 다르다 하는 겁니다. 저는 자비 출판을 해서 대실패했다 했죠. 그건 한일 혼혈화 이야기를 주제로 했습니다. 너무 무거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는 더 간단하게 쉽게 다가가는 수법으로 판타지로 그걸 썼는데 전부 찍고 350부밖에 안 팔렸어요. 대실패였습니다. 느공은 옛 이야기로 해서 이전부 다 팔렸기 때문에 성공이죠. 상갱이도 그렇습니다. 환새는 실화를 바탕으로 썼는데 이 전부로서는 안 맞췄습니다. 더 많이 팔렸습니다. 대성공한 거죠.
그때 나는 비로소 알았습니다. 저는 논패션 스타일 글을 잘 쓰는 것 같다. 저의 글의 분위기라 할까, 냄새라 할까, 스타일이 논패션인 것 같다. 저는 논패션 아닌 걸 판타지 쓰자고 열심히 하다가 실패했지만, 저는 실은 실화를 잘 쓰는, 논패션 잘 쓰는, 지식 정보체 잘 쓰는 그러한 작가인 거라는 자기를 알게 된 거죠. 속담했죠. 지기 배좀 배쓴다고. 자기를 알면, 산대하고 자기를 알면 배좀 배쓴다 한다 하는데, 여러분이 글 스타일이 판타지에 알맞는 글인지, 실화가 지식 정보체 그러한 스타일의 글인지, 그걸 판단해야 작가 활동이 잘 된다 하는 것입니다. 소재에 맞게 전개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아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이제 실화는 기망이다. 논패션이면 그 선생한테 부탁하면 어떻게 된다라는 소문이 터지고, 지금은 출판사가 소재를 찾아서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 이 산호초라는 책은 작년에 우수 가화도서 받고 세존도서도 받았는데, 이 책은 출판사가 산호초 가지고 선생님 글 쓸 수 있습니까? 해서 온 겁니다. 나는 이제 스프 끓이는 거에 잘한다. 그러면 채소 가지고 스프 끓여주세요. 아닙니다. 오늘은 고기 가지고 스프 끓여주세요. 해서 소재를 출판사 쪽이 오기로 가져온다 하는 것입니다. 채소 이야기로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채소 제금 많이 있는데, 역사에 얽힌 채소 이야기를 선생님 쓸 수 있습니까? 해서 저쪽이 소재를 가져온 겁니다. 알았다고. 그러면 제가 논패션 쓰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또 한 번 이야기를 한다면, 자기가 쓰고 싶은 책하고 쓸 수 있는 책이 다르다 하는 거. 이거 제가 20년 동안 작가 활동하면서 알게 된 것입니다. 노하우 첫 번째였습니다.